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른 아침입니다. 우리 구룡이가 아침 문안 인사를. 구룡아, 뭐라고? 얘기해봐, 한마디 해봐. 안녕하세요 해. 그래 알았어. 이제 문안 인사 했어? 안녕하세요 한번 더 해. 그래, 이제 고추밭 구경하러 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추밭 영상 한번 또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무섭게 둘러보는 제 고추밭에 갑니다. 뭐 예로부터 그래서 문전옥답이라고 그러죠. 집 가까이 있는 논밭이야말로 최고의 옥과 같다 해서 문전옥답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아는데, 오늘은 고추가 얼마큼 됐는지 한번 보고차 한번 말씀드립니다. 밭에 나왔습니다. 이제 밭에 나왔는데요, 고추 키가 너무 많이 큽니다. 고추 키가 지금 현재 비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같은 품종인데요, 고추가 이렇게 올해는 제가 일부러 옆에 엽순을 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엽순이 이렇게, 여기서도 고추가 많이 열리죠. 또 여기 고추도 이렇게 커 있습니다. 다발성으로 많이 열리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는 냉해를 조금 덜 입은 그런 밭입니다. 냉해를 덜 입어서 밑에 고추 이파리를 이제 밑에 한 10cm 정도만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10cm 정도만 제거를 했는데, 이 자리는 겨순으로 인해서 고추 키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보시면 고추 키가 그렇게 크진 않고 고추가 튼실하게 많이 잘 여는데요, 이제 이 윗밭 같은 경우에는 이 냉해로 인해 가지고 이 고추가 삐쩍 키만 컸습니다. 키만 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막 핵분열을 일으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겨순도 이제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겨순도 하나 따주지도 위는 않았는데 겨순 자체도 이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물망을 이래 쳐놓으면 좋은 점 중 하나가,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쳐져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가 이제 이 윗칸쯤 올라왔을 때 또 이놈이 옆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고추 따기도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락스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락스를 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락스를 과수원하면서부터 10년 이상을 사용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락스를 제가 처음 얘기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락스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화초나 이런 다른 작물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늘에 집안에 화초라든지 조금 텃밭 같은 걸 하는 정도에 계신 분들은 이 꽃농사라든지 어떤 다른, 그러니까 임업작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쳐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효과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때는 락스에 진짜 매달려 고생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제가 처음에 락스를 얘기할 적에, 이 처음에 뿌리 정식을 하기 전에 뿌리 소독과 몸 전체를 소독 한번 하는 거, 열매가 달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짜 꼭 필요하다면 장마철 비 올 때 한두 번 정도 칠 수 있는 거라고, 비 맞으면서 이런 약 저런 약이 없다고 했을 때 한번 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소금에 대한 얘기도 바닷물을 예로 얘기했습니다.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열매가 맺혀서 익어갈 적에 이 바닷물 자체는 당도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미네랄 성분이 많아서 바닷물에서는. 그래서 바닷물을 떠다가 한 번쯤 희석해서 하면은 나무한테도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도 미네랄 성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누가 락스로 갖다가 과일을 씻어 먹습니까?
참 막말로 참 락스로 과일 씻어먹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 지금도 존재합니까? 락스보다 몇 수십 배 좋은 진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세척제가 얼마나 많은데 락스로 과일을 씻어 먹습니까? 요즘 뭐 누가 어린이 뭐 어린애들 뭐 학교 급식에서 락스로 소독을 한다고 그 뭐 락스로 갖다가 뭐 과일을 세척한다, 채소를 씻는다, 말도 안 되는 그건 헛소리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이 락스 같은 경우에는 식기세척제입니다. 식기세척제. 그리고 탈색도 합니다. 하얀 건 더욱더 하얗게 하는 탈색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요즘 사람이 먹는 그 음식물 과일 종류를 누가 락스로 씻습니까? 인터넷이라도 한번 쳐보십시오. 락스로 과일 세척한다는 말 단 한마디나 나오는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예전에는 청산가리도 농약으로 썼었습니다. 청산가리는 가스를 유발해서 호흡기를 공격을 해서 죽이는 약재입니다. 지금 농약 중에도 예전에는 청산가리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산가리를 녹여서 농약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그 청산가리도 농약으로 썼는데 먹고 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그리고 내가 정해진 농약을 쓰십사 하고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론 잔류 농약이 100%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사람이 먹었을 적에 괜찮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농약에 인정 허가를 받고 사람이 먹는 채소 종류에 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락스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분명히 식기세척제입니다. 식기세척제. 뭐 락스를 가지고 뭐 물을 소독한다, 물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락스를 사용하지 말한다고 사용을 누가 안 합니까? 하시는 분들은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제 경험상 비추어 봤을 때 이 우리가 먹는 입으로 들어가는 채소를 식기세척제로 갖다가 소독한다는 건 좀 비정상적이지 않나.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치지 말고 정해진 거기에 맞는 약재가 있으니까 그거를 치시기를 얘기 드렸는데 뭐 어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작년에 제가 올린 영상을 다 지운 이유 중 하나도 그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나로 인해서 이런 게 됐나 싶은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사람이어서 책임감 때문에 작년에 영상도 싹 제거를 했던 사람인데 저는 유튜브 일에 해가지고 뭐 돈을 벌려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이 락스를 제가 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내가 부탁드리건데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탁드리건데 제발 사람이 먹는 채소 종류에는 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보는 화초 종류라든지 어떤 나무 종류에 이렇게 관상수 같은데 치는 걸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쳐서 효과를 보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아주 미비합니다. 그거 치는 순간뿐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을 떠다가 이렇게 살포하는 것과 소금을 녹여서 하는 것과는 완전 질적으로 다릅니다. 바닷물에는 살아있는 미생물, 살아있는 미네랄 이런 게 수십만 종이 존재를 하지만 정제된 소금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바닷가 쪽에 가면은 염체류가 참 잘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해풍 맞았다고 하죠. 해풍. 바람에 실려오는 소금기에 미세한 바람에 날릴 정도의 미세한 입자가 이 염체류에 달라붙어서 염체류가 아주 미네랄 공급을 많이 받아서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로 으뜸으로 치는 것이 여수 돌산갓입니다. 돌산갓. 여수 돌산갓을 가서 보게 되면 해풍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고추 같은 이런 작물은 같은 옆에 심어져 있어도 거의 다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이 해풍이라 하는 자체에 실려오는 미네랄이라든지 살아있는 거기에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해 이쪽에 가면 마늘밭에 또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또 거기서 좋은 것 중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해에서 나는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나 어류 썩은 이런 걸 밭에 많이 버립니다. 거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늘밭이나 특히 해풍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 작물 중 하나가 특히 마늘하고 여수, 돌산, 가시입니다. 이 두 가지만큼은 세상 누가 우리나라에 살아요 뭐라고 해도 변함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수원, 특히 사과를 제 가수원을 오래 했는데요. 사과 가수원에는 이 사과가 익을 때쯤 되면은 이 탄저균이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석회 보로도액이라는 석회를 갖다가 분말로 한 걸 코팅을 해버립니다. 입자를 갖다가 달라붙지 못하게 코팅을 해버리는데, 그때도 이제 바닷물을 갖다가 조금 뿌려주면 당도가 많이 올라가고, 또 거기에 대해 있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나 아미노산 계열이 엄청 많기 때문에 바닷물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것마저도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는 칼슘 제제가 따로 나옵니다. 하베스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면 하베스트 한 푸대 10kg에 한 10만원도 안 갑니다. 그거 한 푸대만 가지면 칼슘 걱정은 끝이지요. 이제 당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끝내줍니다. 그렇게 좋은 걸 놔두는데 옛날 구식 방법, 그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물론 좋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다 사람이 암에 걸려 앉으면 단방약으로 뭐 똥물도 끓여서 먹고, 뭐 취장암 걸리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보고알도 먹어도 괜찮다고 뭐 이래야 된다. 나는 먹는 거 못 봤습니다만 괜찮다고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뭐든 급하면 한 번쯤 하게 되는데, 이게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농작물 내가 지어서 나 혼자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뭘 치든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걸 사서 드시는 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서 드시는 분들이 이게 잔류상이 남는다 안 남는다,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아니 식기세척제를 가지고 세상에, 저도 한때는 이 락스 엄청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좋다고 말할 수 없었고, 실제 써본 결과 좋은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 영상도 다 지워버렸고, 진짜 단방약처럼 뿌리 소독을 직접적으로 담궈서 하는 뿌리 소독 같은 건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먹는 채소에는 제발 쓰지 말고 거기에 정해진 약재를 쓰기를 간곡히 부탁을 한번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제가 뭐 락스 뭐 쓴다고 뭐 농약이 좋은 애 락스, 농약도 물론 나쁩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놔둬서 열려서 사람이 몇 개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농약도 나와서, 농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의 희석량과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하 며칠 전까지 치고 출하 며칠 전까지는 절대로 치지 말라는 이런 조항이 분명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자중해서 한 번쯤 생각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무리를 일으킬 정도의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자꾸 그러는데, 특히 제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 중에 하도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 역시도 다른 채널의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 자리 가보면 역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죠. 이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버려 두고, 왜 기자들이 기레기 그러는 줄 아십니까? 좋은 일만 해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냥 하지도 않는 거 그냥 조금 그냥 허벅지 보면 모바딱하고, 모가지 살 허연 거 들어보면 모가지 밑에 가슴 바딱하고,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건 알지만 이 농부는 정말 솔직해야 됩니다. 농부는. 그리고 실제 자기가 해본 농부를 찾아서 유튜브를 보시기를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부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유튜버님께서는 농사 잘 짓는 분들만 찾아다니시면서 그거를 이렇게 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정말 진짜 달인들만 찾아다니시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 걸 따라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분이 가서 만난 분이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는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의 많은 참조가 되고 자기한테 접목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지,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 척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모 유튜브 분께서는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 농사 잘 짓는 분을 찾아서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 분들 참 굉장히 고마운 분 중 한 분입니다. 그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때로는 어떤 유튜브들 보면 농사를 짓는 유튜브가 아닙니다. 텃밭 정도 지으면서 농부라고요. 물론 텃밭도 농부는 농부입니다만은 몇만 평, 몇천 평, 몇백 평 이상은 지어야 되는데 꼴랑 한 50평 정도 이렇게 되다가 농사를 짓다가 망해도 그만, 안 망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얘기 듣는 것보다는 농사를 대량으로 짓고 시간이 돼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있다면 그분들 걸 참 보는 걸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 제가 이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은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귀농을 해서 이 농사를 지으면서 겪었던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너무나도 큰 장벽을 많이 만나서 그 장벽을 농사 지시는 분들은 좀 피해 가십사 하고 하는 유튜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어쨌든 저로 인해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 영상 안 보시면 됩니다. 제 영상 보시고 제 말이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헛소리 같으면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를 까기는 누구를 깠습니까? 어느 유튜브를 내가 폄훼했습니까? 폄훼한 건 제 걸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공해서 유포한 그 사람들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